드라마제니입니다.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이 그림 현 소장님 거 같아서요. 12회 예고에 보면 예영실이 사진 하나를 현구탁 앞에 척 내놓는데요. 그 사진은 현수호가 그린 그림을 박형식이 핸드폰으로 촬영해 온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단골인 청신식당으로 현구탁을 불러 그 그림으로 현구탁 목을 죄는 이유는 단 하나죠. 11년 전 박다은 사건을 목격했다는 최나겸이 자신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추운 겨울밤 자전거로 한참을 달렸어요. 최나겸이 추위를 무릅쓰고 달려갔던 곳은 바로 예영실의 집. 최나겸은 박다은 혈흔이 흥건히 묻은 몽키 스패너를 비닐에 싸서 예영실 집 문 앞에 두고 돌아왔네요. 이유가 뭘까요? 박형식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수라도 하라는 의미였을까요? 하지만 박형식은 자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나겸이 짝사랑하던 고정우가 박다은 죽인 죄를 덮어쓰고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요. 그 이후 11년이 지나도록 최나겸은 아무 말 없이 입 다물고 살았었네요. 최나겸은 그날 밤 왜 그것을 거기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 대문 앞에 둔 그 스패너가 정말 범죄에 사용된 그것이 맞을까요? 우선 그날 밤 최나겸의 동선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최나겸은 창고에서 나와 예영실의 집으로 향하던 중간에 어딘가에서 잠시 멈추어 섰었죠. 바로 강물이 흐르는 다리 위입니다. 거기서 뭘 했는지 우리는 다 보았는데요. 2번에 걸쳐 최나겸은 다리 아래로 뭔가를 집어던졌습니다. 2번째 던진 건 청소도구가 든 양동이라는 게 드러났지만 첫 번째 물건은 화면에 잡히지 않았네요. 높이 치솟는 포말 상태로 봐서 무게가 있는 둔탁한 물건이라는 것만 알 수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최나겸은 왜 그것들을 한꺼번에 던지지 않고 2번에 걸쳐서 버린 것일까요? 사실 첫 번째 강물로 던져 넣은 것은 실제 범죄에 쓰인 바로 그 스패너기 때문입니다. 물론 또 하나의 스패너가 더 있었죠. 또 다른 스패너는 그날 밤 최나겸이 박다은 혈흔은 묻혀 예영실 집 문 앞에 배달을 했습니다. 최나겸이 가져다 놓은 스패너는 지문이 깨끗이 닦아진 채 다시 고정우의 창고로 되돌아왔었죠. 그래서 그것이 범죄에 쓰인 거라면서 고정우를 범인으로 엮었던 건데요. 그 스패너에 우리 정우 지문은 나오지도 않았다면서 수사 당시 고창수는 현구탁을 찾아가 고정우는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증거도 없지 않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문이야 닦았겠지. 현구탁은 말을 했었지만 사실 그 지문을 닦은 사람은 고정우가 아닙니다. 당연히 예영실 쪽에서 마무리한 것일 텐데요. 원래 그것에는 고정우와 고창수의 지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네요. 고정우 집 창고에서 늘 쓰던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범죄에 쓰인 게 아닙니다. 범죄에 쓰인 건 이미 최나겸이 강물에 던져버렸죠. 왜냐고요? 그 스패너에는 자신의 지문도 함께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최나겸 지문이 왜 스패너에 강하게 묻었을까요? 신보영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가 다시 깨어났던 것처럼 박다은이 피를 흘리며 기절했다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게 된 최나겸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답은 이미 신보영이 쓰러졌던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양병무와 신민수 그리고 현건호가 경찰에 신고하자며 티격태격할 때 최나겸이 말했었네요. 나도 이제 너네 친구잖아. 나도 이제 친구가 되었다는 말은 이전까지는 친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아주 친한 형제 같은 모든 일상을 다 공유하는 그런 친구를 말하는 것인데요. 고정우가 그날 자기 집에서 파티를 하기로 해놓고는 박다은에게 마음이 상해서 파티를 취소한다고 다시 변경을 했었죠. 그러자 양병무와 신민수 그리고 신보영은 우리끼리 창고에서 파티를 하자고 했는데요. 아이들이 말하는 우리끼리라는 말에는 양병무와 신민수 그리고 현건호 신보영이 있었을 뿐 최나겸은 거기 들어가는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나겸은 주변을 돌아다니다 고정우에게 문자를 보냈었고 정우는 집에 있다면서 집 비밀번호 0301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자신이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에 으쓱해진 최나겸이 상기된 얼굴로 고정우의 방으로 들어가지만 고정우는 박다은 생각뿐이었네요.
결국 고정우는 대학 입학해서 서울로 갈 것이고 그렇다고 박다은과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걸 최나겸에게 확인시켜주게 되는데요. 박다은이 양다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지만 고정우는 박다은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며 일축해버렸죠. 최나겸은 아마 그 순간 고정우로부터 자신이 완전히 내쳐지는 기분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네요. 자신이 그렇게 짝사랑했던 대상이었지만 자신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정우에게 서운한 마음도 많았을 텐데요. 더구나 서울이라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곳은 아주 잊어버리고 박다은과 행복하게 살아갈 거라는 생각에 자괴감까지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박다은과 헤어질 생각도 없다고 하니 아무리 몸부림쳐도 고정우를 잡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자포자기한 기분이 들었을 텐데요. 하지만 기회가 왔습니다. 우선 신보영이 죽어버렸네요. 그저 여자 사람 친구인 관계지만 고정우는 신보영을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런 신보영에게도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던 최나겸에게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신보영의 죽음으로 그 빈자리가 생겼으니까요. 양병무 신민수들과 어울리는 고정우 무리에 신보영 대신 자신이 들어가게 된다면 고정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요. 그래서 나도 이제 너네 친구잖아 소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최나겸은 그들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다는 증거로 신보영이 흘린 피를 닦아내고 그 자리를 깨끗이 청소를 했던 것이죠. 생각지 않게 들이닥친 박다은과 박형석은 최나겸에게 더욱 큰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결국 박형식이 박다은을 해치고 도망가 버렸으니 말이죠. 갑자기 연속으로 일어난 엄청난 상황에 우왕좌왕하고 있던 찰나 갑자기 박다은이 다시 깨어나려는 조짐이 보였네요. 신보영이 죽고 박다은이 죽게 되면 이제 고정우에게 여자친구는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에 기분이 붕 떠있던 최나겸이었는데요. 그때 최나겸이 어떤 선택을 했을지는 상상에 맡기기로 할게요. 아마도 최나겸은 박형식이 던져버리고 간 스패너를 덥석 손에 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다은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 여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최나겸인데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스패너엔 자신의 흔적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겠네요. 그래서 그 스패너는 청소도구가 든 양동이와 함께 강물로 던져버린 것이죠. 대신 다른 스패너를 하나 준비했겠죠. 박다은의 혈흔을 묻혀 박형식에게 가져다 주어야 하니까요. 박다은 죽인 범인이 바로 박형식이라는 걸 최나겸은 확실하게 해놓아야 했네요. 왜냐면 자신이 박다은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박형식에게 오히려 스스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밤 최나겸은 피 묻은 스패너를 가지고 자전거로 달렸던 건데요. 예영실 입장에서는 범죄에 쓰인 도구를 가져다줘서 지문을 지우고 혐의를 감출 기회를 준 최나겸이 고맙게 느껴졌겠네요. 물론 그때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정보가 전혀 없었는데요. 하지만 1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최나겸이 왜 그걸 밝히는지는 당장은 해석이 안 되고 있고 말이죠. 참 재미있는 건 예영실과 박형식 두 부부관계입니다. 그 당시 어린 고등학생과 연문이 있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까지 박형식은 예영실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더구나 현수호가 그때의 그림을 그려놓고는 그날의 상황을 모두 다 봤다고 하는 말을 듣고 사색이 돼서 예영실 사무실로 뛰어들어온 박형식인데요. 아이러니한 건 비서까지 옆에 두고는 11년 전 그날의 박다은 사건을 함께 이야기하는 예영실 박형식 부부였네요. 예영실은 오랫동안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지금은 현역 삼선 국회의원입니다. 이제는 최초의 여성도지사를 목표로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집안 내력으로나 자신감으로나 모자랄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예영실이 왜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박형식 같은 남자와 결혼을 했는지, 왜 아직도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의문이네요. 정말 사랑하는 관계라면 이해가 되지만 박형식은 그런 인물이 아니죠. 부부의 의리는커녕 일탈행위만 일삼으면서
여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하는 존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아들 관계처럼 모든 걸 다 공유하고 의논하며 처리하는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니 참 특이한데요. 특이한 가족 관계는 이들만이 아닙니다. 아내 이재희와 선배 형구탁이 오래전부터 내연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신보영의 아빠 심동민은 그런 걸 알고도 모른 척 살았다고 했네요. 심동민은 늘 술에 쩔어 살면서 아내와 자식을 때리며 살아가는 일상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 이유가 이재희는 딸 신보영 때문이라고 했죠. 물론 동생 심혜영이 있지만 예영이는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신보영은 엄마가 자신 때문에 매일 때리는 아빠와 이혼도 하지 않고 처참한 삶을 견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늘 미안해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재희는 아마도 형구탁에게 남편에게나 받아야 할 그런 위안과 사랑을 받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견디며 사는 이유가 딸 신보영 때문이었다면 형구탁과 내연의 관계로 지내는 건 자신의 딸 신보영에게 수치스럽지 않은 행위였을까요? 사건이 있던 날 아침 현건호를 찾아왔던 신보영이 결국은 엄마의 그런 일탈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날 저녁 창고에서 신보영이 양병무 무리와 티격태격 소리 지르며 싸우게 된 감정의 밑바닥에는 분명 그날 아침 목격했던 그 장면의 분노가 고스란히 깔려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토록 믿었던 엄마의 그런 모습에 너무도 실망이 되었을 신보영인데요. 하지만 엄마에게 마구 대들거나 몰아세우기에는 아버지로부터 너무 심하게 당했던 엄마여서 그렇게도 몰아붙일 수도 없었던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 같네요. 결국 그날의 사건이 일어난 상황의 내면에는 이재희와 형구탁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형구탁 역시 가족관계가 건강해 보이지는 않죠. 경찰대학을 나온 엘리트 경찰임에도 버젓이 한 동네 사는 선후배 관계면서 그런 일을 벌였으니까요. 그리고 신보영 사건이 생긴 걸 눈으로 확인해 놓고도 아들 현건호에게 자초지종을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는 게 정상적인 가족관계로 보이지 않는데요. 현건호가 미국에서 돌아와 자수를 하겠다고 나섰을 때 형구탁은 어릴 때 생각이 나는지 상기시키면서 현건호를 방에 가두고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어릴 때처럼 착해져야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면서요. 이상한 건 방문 앞에 이미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엄마도 없이 자라는 아들들에게 누구보다 가여운 마음이 들었을 아빠 입장인데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방에 감금을 하며 키웠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네요. 더구나 그런 일에 아주 익숙한 것처럼 현건호는 큰 반항 없이 아버지의 행위를 받아들였죠. 어렸을 때는 어려서 그랬다지만 이제는 다 자란 30살의 청년인데 말이죠. 신민수도 마찬가지였네요. 국가수 결과가 나와 경찰에 잡혀가게 되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만 불러댄 신민수 역시 부모만 쳐다보는 나이로는 너무 많은 30살입니다. 신추호와 신민수 그리고 엄마 김정숙 관계도 역시 정상적이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양병무와 그 아버지 양흥수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가장 모범적이고 정상적인 가정이 있다면 바로 고정우 집이었는데요. 고정우는 자신이 구속이 되고 범인으로 낙인 찍혀 수감된 후로 한 번도 엄마 정금이가 찾아오지 않았다고 아버지에게 마구 대들었었죠. 엄마는 왜 안 오냐고 엄마 좀 불러달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정금이는 퇴소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고정우를 면회가지 않았습니다. 한 장의 편지도 보내지 않았고요. 보내지 않은 수십 통의 편지는 결국 얼마 전 집안에서 발견이 되었죠. 정금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고정우가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말이죠. 사람들은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고정우 집안을 보면서 한편 행복을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은 시기와 질투심에 휩싸였던 것인데요. 서울 강남도 아니고 경기도 무천마을에 사는 동네 학생 고정우가 마음만 착한 게 아니라 집안도 좋은데 공부까지 잘해서 한국대 의대 수시모집에 합격을 했으니 이제 앞으로도 창창한 미래를 살아갈 거라는 생각에 자신들의 삶을 대비하며 자괴감을 느꼈던 것인데요.
신보영을 죽이고 박다은을 죽였다는 혐의를 쓰고 감옥을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매번 면회를 가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고정우를 뒷바라지했다면 동네 사람들은 지난 10년 동안 조용하게 지내지 않았겠죠. 고정우의 범죄를 인정해서 정금이가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더 이상 시기 질투할 대상이 아니니 그 미움을 멈추게 하려고 고정우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가족은 남들보다 상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이죠. 결국 그들의 결핍감에 보상이라도 해주듯이 고정우가 감옥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고창수는 죽고 말았습니다. 무천가든은 이미 신추호의 손에 넘어갔는데요. 무천가든을 운영했던 정금이는 그곳의 식당 아줌마로 전락하고 말았죠. 신보영 죽음을 빌미로 심동민은 고창수에게 엄청난 보상금도 받았는데요. 동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핍을 고정우 가족에 이입해서 자신들 눈앞에서 처참한 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걸 보면서 스스로의 삶을 위안했던 것 같네요. 이제 더 이상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됐고 자신들이 이제 고정우처럼 그런 위치에 왔다고 생각했던 건데요. 엄마 정금이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죠. 하지만 자신이 그들 눈앞에서 없어지면 어디선가 잘 먹고 잘 살까봐 시기 질투할 게 뻔하기 때문에 정우만 서울로 보내고 자신은 그들 눈앞에 남아 고통 속에 남은 삶을 살아가려고 이미 결정했던 것인데요. 고정우 저 녀석이 보영이 죽였잖아. 빨리 싸, 어서. 보영이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도 신추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을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네요. 이미 모든 걸 알고 달려온 심동민에게 보영이를 위해 고정우를 쏘라는 말은 신추호의 죽음에 조금의 연민도 남기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뻔뻔하다는 말로도 도저히 소화가 되지 않는 말이었는데요. 최나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신보영을 진짜 죽음으로 만든 신추호와 최나겸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박형식에게 맞아 피를 흘리며 잠시 기절했던 박다은이 깨어났을 때 눈앞에는 최나겸밖에 없었죠. 살려달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아마도 최나겸은 스패너를 집어들어 박형식이 했던 그대로 똑같이 반복했을 것 같네요. 최나겸 입장에서는 박다은이 깨어나면 안 됩니다. 신보영도 죽었고 이제 겨우 자신이 좋아하는 고정우의 주변 여자들이 다 정리되나 했는데 만일 박다은이 깨어나면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데요. 그날 최나겸이 자전거로 찾아갔던 곳이 예영실의 집만은 아닙니다. 최나겸은 돌아오는 길에 경찰서로 가서 형구탁을 만난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신보영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공범 역할을 한 형구탁에게 자신이 본 걸 문제 삼지 않겠다며 뭔가를 요구했을 텐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고정우를 원해요. 최나겸이 예영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형구탁에게 했겠네요. 자신이 신보영, 박다은 죽인 범인으로 고정우를 바치겠다고요. 그러니 고정우가 절대 한국대학 의대에 입학할 수 없게 만들어달라고 형구탁에게 부탁했을 텐데요. 형구탁의 확답을 듣고 최나겸은 그날 새벽 고정우의 집으로 숨어 들어가 운동화를 꺼내왔겠죠. 그 다음은 시청자분들의 짐작대로입니다. 고정우가 10년 동안 감옥에 머물고 있을 동안 최나겸은 최고의 연기자가 되었는데요. 그 배후에 형구탁이 있었을지 아니면 예영실이 있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네요. 신보영을 죽인 사람이 신추호로 밝혀졌지만 결국 신추호를 죽인 사람은 바로 형구탁입니다. 이재인은 형구탁에게 자신의 집 다락방에 뭔가가 있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을 했었죠. 신보영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형구탁은 신추호의 지문이 삽에서 나왔다는 국과수 결과를 받았는데요. 신추호가 잡히게 되면 자신이 함께 있었다는 걸 말하지 않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형구탁은 양응수를 이용하기로 했던 것이죠. 양응수를 부추겨 신보영 팔찌를 가지고 심동민을 찾아가라고 했었네요. 말초신경적이며 분노조절장애인 심동민은 분명 다락에서 그걸 꺼내 신추호의 가슴을 겨누게 뻔하니까요. 형사사건에 있어 가해자가 죽으면 공소권 자체가 없어집니다. 결국 형사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신추호가 죽게 되면 신보영 사건은 더 조사할 것도 없이
영영 세월에 묻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삼촌이 잘못했다. 12회에 보면 현구탁이 고정우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만 그건 자신이 사건을 조작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제대로 수사를 못해서 미안하다는 면피용 말이겠네요. 신보영 박다은 사건의 주범은 신추호와 최나겸 그리고 현구탁 세 사람입니다. 신추호는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제부터 어떻게 예영실이 현구탁의 목을 죄게 될지, 현구탁이 예영실을 향해 어떤 반전을 만들어낼지 남은 3회 동안 벌어질 일이 많이 궁금합니다. 아직도 그 정신세계가 이해되지 않는 최나겸이 고정우를 손에 넣기 위해 어떤 미친 행동으로 치달을지 고정우의 반격과 노상철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빨리 고정우의 누명이 벗겨져서 엄마 정금이가 깨어났을 때 당당한 웃음으로 엄마를 맞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